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주정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아마 이제 시청자들께서 최근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예, 그래서 여순사건이 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순사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은 여수 순천 사건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1948년 10월 19일에 전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무장 봉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예, 당시에 이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그해 4월 3일에 제주에서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3 사건을 진압할 군인들이 필요했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비교적 이 제주에서 가까운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를 제주에 파견해가지고 이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군인들이 반발하면서 무장 항쟁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이 봉기를 주도했던 군인들은 주로 자익족 군인들이었고 약 2,000명 정도가 이제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월 19일에 무장 봉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인 10월 22일에 전남 동부 7개 시군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이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장 봉기를 한 군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한 지 이틀 뒤인 10월 24일에 정부에서 이제 국군이 진압을 시작했고요. 진압을 시작한 지 3일 만인 27일에 여수를 이제 국군이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약 9일간에 이제 쭉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 무장 봉기를 했던 일부 군인들이 광양에 있는 백운산 그리고 구리에 있는 지리산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가면서 약 1955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까지도 계속 이제 빨치산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이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 또 그리고 이제 이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경찰과 군인 또 군인과 군인끼리 이 부딪히게 됐고요. 또 서로 이제 서로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면서 그 과정에서도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얼마만큼 희생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해방 전국에서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당시 또 이제 이 무장 봉기를 일으킨 분들이 군인들이었지만 특히 이제 자익족 군인이었지만 이승만 정부 산하의 군인들이었고 또 이 무장 봉기 일으키는 군인들을 또 진압한 군인들이 또 동일하게 이승만 정부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과 군인끼리 좌우 이념 대립에 의해서 이 충돌하게 된 그런 사건이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투입되면서 경찰과 군인 간에 또 대립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고한 민간인 또 양민들이 많이 이 희생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를 꺼려했고요. 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사건의 진실조차 제대로 이제 밝혀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또 희생된 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예, 이 특별법은 특별법 명칭 안에 이 사건의 이제 특징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네. 일명 여순 사건 특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명칭에 담겨 있듯이 여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고 또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의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요. 네. 법안에서는 우선 이제 여순 사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은 14연대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것을 거부한 1948년 10월 9일부터 빨치산들의 지리산 항쟁 때문에 민간인의 지리산
이 출입이 해제가 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해서 전남부, 경남 일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그리고 이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규명의 시기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한국 전쟁 전후로 굉장히 확대됐고요. 또 이 지리산과 남해안권까지 포함돼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서 조사를 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국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진상규명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희생자 유족의 이 심사 결정, 사료관, 묘역, 위령탑 건립 그리고 집단 학살지, 안매장지 발굴 조사 등등 이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도지사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실무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 신고의 접수 조사 그리고 또 희생자 유족과 희생자를 위한 심사 결정을 위한 조사 네. 그리고 의료 생활지원금 집행 그리고 명예회복위원회 이임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사건의 어떤 그 신고와 접수 조사 이런 것들을 이 실무위원회가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이 희생자들을 위령하고 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위령 묘역, 위령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료관, 위령탑 등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자 중에서 계속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의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순 11구 사건의 전방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희생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지난 6월에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또 73년의 한을 풀었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게 1948년인데요. 네. 이제 발생한 지 1년 후에 1949년에 전남도가 그 사건 희생자들을 조사를 합니다. 한 3차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13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사망자 명단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도 지금 없어져 가지고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정말 피해가 컸다. 민간인들의 또 희생이 컸다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민간인 유족들은 반란군에 협조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빨갱이 가족이다 이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반공적인 어떤 그 문화가 계속 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분을 밝히지도 못하고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남몰래 제사를 지내고 등등의 어떤 통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1998년에 여순 사건 50주년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그때 당시 여수시 일부에 이제 안매장됐던 사체를 발굴한 작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5년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접근이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노무현 정부죠 2005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진실과 화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에 착수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조사 기간이 한정돼 있었고요. 또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좀 보자 해서 2001년이죠. 16대 국회부터 해서 4번 정도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안에는 진상규명 플러스 이제 희생자의 명예회복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제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이념적인 어떤 갈등 사항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자동으로 계속 폐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21대 국회가 출범했는데 21대 국회의 특징이 이제 여대 야소다 보니까 여당이 중심이 돼서 특별법이 발의가 됐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 지역 이게 소병철 의원이
이 국회의원 152명을 공동 서명을 받아서 이제 발의를 해서 네. 다행히 올해 6월 29일 날, 6월 28일이죠. 그때 이제 국회를 통과한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법안 제정 20년 만에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건데요. 네. 결국 또 최근에는 또 지역사회, 정치권에서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보여왔나요? 이 소 의원이 이제 작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제정됐던 특별법들을 쭉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특별법이 4번 발의가 됐는데 발의될 때마다 이제 법안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이걸 조금 통합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출마 전에 이 전남의 동부권 출마자들과 함께 우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이제 서로 협의를 했고요. 네.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 정석인 총리라든지 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저게 국회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저게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이 법안을 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소병철 의원이 이 행안위 소속의 위원장이었던 소영계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국민의 당과 협조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 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네. 다행히 지난 4월에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6월까지도 아무 진척이 없어서 지역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올해도 또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소병철 의원이 국회 이제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법안이 꼭 6월 중에는 통과돼야 된다 그렇게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6월에 행안위 본회의 그리고 이제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민들도 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사안을 보내거나 또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또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관련 단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순유족연합회 또 여순 11구 민간협의회 뭐 이런 위원장들이나 회장님들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을 보태서 결국 지역민 지역의 유관단체 그리고 이제 저기 정치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만 이제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만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부 법안이 이제 수정되거나 조금 없어지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구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안이 제정됐으니까 법안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후속적인 조치들이 좀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특별법 내용에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남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무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좀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정을 차근차근하게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전남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남도가 좀 지혜를 발휘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또 사건의 당사자들도 목소리를 좀 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남도가 그런 부분에 대한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여수시 있잖아요. 여수시가 이제 이 사건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이 여수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여수시 시장이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앞으로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기념 공원 조성도 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도 돕고 이런 일들을 전담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쭉 추진 과정에서 이 정부 또 전남도 그리고 이제 여수시가 힘을 합쳐서 일정이 무리하지 않게 잘 좀 추진되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법안이 내년 이제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정된 6개월 후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발효되기 전에 이제 시행령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실무 절차들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남도와 또 이 여수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일정이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안 시행 초기에는 사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막 통과가 됐고요.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일부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안에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제 사무처도 만들게 돼 있고 재단도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를 거치면서 그런 내용들이 수정이 됐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설립, 재단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원안에는 원래 조사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2년 안에 진상조사가 다 이루어질지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국무총리 산하의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그리고 이 전남도지사 산하의 이제 실무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려면 이 업무를 이제 서포팅해주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무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이 여순 사건의 여러 가지 이제 기념도 하고 또 자료도 모아서 기념관도 만들고 각종 추모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학술과 학예 교육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사료도 수집하고 보존도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단순히 이 명예회복위원회라든지 실무추진위원회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좀 지속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희생자와 유가족의 이제 보상 또 배상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좀 법을 재개정한다거나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지역사회 단체인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이 특별법에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그리고 이제 의료와 생활지원금 대상, 재단 설립, 소멸 시효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게 명시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많이 수정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법에서 명시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이제 남은 과제들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잘 꾸려야 되고요. 네.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9년 전남도의 조사는 1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2005년, 6년에 꾸려진 이제 진실과 화해 조사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 조사에 의하면 희생자가 약 1,237명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몇 명인지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제대로 어떻게 희생되는지를 밝혀서 명예가 회복되고 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지역 내 여러 가지 이제 반목과 갈등 또 이념적인 어떤 그 혼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번째로는 그 법안이 마련된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도 이 법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후속적인 절차,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시행령 개정 그리고 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순 사건 관련 단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 단체들도 좀 정비가 필요하고 이 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지금 이제 7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희생자라든지 또 피해자들이 이미 숨졌거나 고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속히 사건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신속하게 서두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족,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협력해서 이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